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클레어입니다. 프랑스에서 태어나 자랐고 지금은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곳 사람들의 배려와 따뜻함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감동적인 순간들이에요. 매일매일 작은 친절들이 모여 제가 이 나라에 더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었고 지금은 한국이 마치 제 두 번째 고향처럼 느껴질 만큼 소중해졌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겪은 특별한 5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국에서 처음 이사를 했을 때 저는 매우 긴장하고 있었어요. 한국어도 서툴고 이웃과 어떻게 지내야 할지도 몰라서 외로움을 많이 느꼈죠. 그러던 어느 날 집 앞에서 옆집 할머니와 마주쳤습니다. 그분은 제가 새로 이사온 외국인이라는 걸 아셨는지 먼저 다가와 말을 걸어주셨고 간단한 한국어로 인사를 나누었어요. 저를 보고 미소 지으시며 처음엔 많이 낯설지? 라고 물으셨는데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는 다시 저희 집을 찾아와 김치 한 통을 건네셨습니다. 이건 내가 직접 담근 김치인데 외국인은 매워할 수도 있어도 조금 먹어봐.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음식도 익숙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저는 그 김치를 집으로 가져와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맛있어서 그날 이후 김치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서로의 집을 오가며 이야기를 나누고 차를 마셨습니다. 비록 언어가 완벽히 통하지 않아도 그분과의 교류는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 할머니는 제가 한국 생활에 더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저는 한국에서의 첫 이웃으로부터 배운 따뜻한 마음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이렇게 한국 사람들과의 관계가 쌓여가면서 낯설던 이 나라가 점점 편안해졌습니다. 처음 한국 직장에 들어갔을 때는 문화 차이 때문에 많이 긴장했어요. 한국의 직장 문화는 수직적이고 엄격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걱정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경험한 한국 직장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따뜻하고 배려가 넘치는 공간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맡은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한국어로 된 자료도 많았고 그때 제 한국어 실력은 부족했기 때문에 업무를 따라가기 힘들었죠. 그런데 팀원들이 저를 이해해주고 도와주려는 모습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필요한 건 언제든 물어봐요 라고 말하며 다가와 주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한 번은 프로젝트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모두가 바빠졌을 때였어요. 저는 프로젝트의 핵심 부분을 맡고 있었는데 중요한 서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큰 실수를 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팀장님이 제 곁으로 오셔서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죠. 혼자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우리 같이 해결해봐요 라고 말씀하시며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 직장 문화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경쟁보다는 협력, 그리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팀워크가 중심이 되는 직장 문화는 저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이후로 저는 직장에서 더 자신감을 갖고 일할 수 있었고 한국 동료들과의 관계도 훨씬 돈독해졌습니다. 한국에서 살면서 가장 좋아하게 된 활동 중 하나가 산책이에요. 저는 매일 아침 공원이나 근처 산책로를 걷는 걸 좋아하는데 어느 날 혼자서 조금 더 멀리 떨어진 곳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곳은 평소에 잘 다니지 않던 길이었는데 걷다 보니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저는 스마트폰으로 지도를 보려고 했지만 그곳은 산속이라 인터넷 신호도 잘 잡히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한 중년 여성분이 저를 보고 다가오셨어요. 그분은 제가 외국인이라는 걸 알아차리셨는지 먼저 다가와서 길을 잃었어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어설픈 한국어로 대답하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러자 그 여성분은 갑자기 저에게 같이 걷자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저와 함께 걸으면서 한국의 자연에 대해 설명해 주셨고 산책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고 덕분에 길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분은 끝까지 저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셨고 앞으로도 한국에서 좋은 추억 많이 쌓으세요 라는 말을 남기며 웃으셨습니다. 이 작은 사건은 저에게 한국 사람들이 보여주는 배려가 얼마나 자연스러운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당황할 때 아무 데가 없이 다가와 도움을 주신 그분 덕분에 한국에서의 생활이 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 살면서 한 번쯤은 전통 공연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한국 전통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혼자 공연장에 갔습니다. 공연은 정말 아름다웠고 한국의 전통음악과 무용이 어우러진 무대는 감동적이었어요. 그런데 공연이 끝나고 나오면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연장을 나와 버스를 타려고 했는데 그날따라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아직 익숙하지 않았던 저는 버스 정류장을 잘못 찾아가서 길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한 젊은 남성분이 저를 보고 말을 걸어주셨어요. 어디 가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으며 저를 도와주셨죠. 그분은 버스 노선을 친절하게 알려주셨고 제게 타야 할 버스가 언제 오는지까지 확인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와 함께 정류장까지 같이 걸어가며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짧게 대화를 나누었죠. 그분은 제가 공연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한국의 전통 문화를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공연장에서 만난 작은 친절은 한국에서의 경험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순간을 함께 나누며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주었죠. 한국에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저는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동네 도서관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았죠. 도서관은 한국어를 공부하기에 정말 좋은 장소였어요. 조용하고 많은 자료들이 있어서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모르는 단어 때문에 너무 답답해하고 있을 때 옆자리에서 공부를 하던 한 대학생이 저를 보고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혹시 이거 도움 필요하세요? 라며 저에게 친절하게 말을 건네주었어요. 그 학생은 한국어와 관련된 어려운 부분들을 설명해주면서 제가 이해할 때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었죠. 그 후로 우리는 도서관에서 자주 마주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친구 덕분에 저는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고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한국에서는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는 게 당연해요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저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고 저는 그 친구와의 만남을 통해 한국에서의 삶이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5가지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그 도전 속에서 만난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배려 덕분에 이제는 제 2번째 고향이 되었어요. 매일매일의 작은 순간들이 모여 저를 더욱 성장하게 만들어주었고 한국에서의 추억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도 한국에서 좋은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